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10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내년에 개통됩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정전 사태 원인이 전기 설비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전은 보상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강동권 개발에 3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 선정을 두고 울산시 교육청과 울주군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5도에 그쳐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밀양 지역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남 알프스 능선의 구름 사이로 케이블카 승강장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부 승강장과 상부 승강장이 건립된 데 이어 지금은 케이블 연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시작한 밀양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는 얼음골 케이블카는 밀양시 산내면에서 능동산 정상 부근까지 1.75km 구간에 설치되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3월쯤까지 내년 3월쯤까지 다 마감 지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일기가 변하면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울산은 지난 2000년 신불산 군립공원 내 삭도 사업 시행 계획안이 제출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320억 원을 들여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서 신불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도 수립했습니다. 올해 사업자를 지정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오는 2013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자도 예산도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저간을 도출을 하였습니다만은 세계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자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 그 민자 투자액 300억이 넘는 그 자금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KTX 울산역에다 물고기 특구, 방구대 안각화 등 밀양시보다 훨씬 좋은 관광 인프라를 묵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밀양 케이블카 설치를 계기로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의 주도권을 밀양시에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바로 한전의 전기 설비 문제인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해 업체들이 제대로 보상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6개 업체가 7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태. 정전의 1차적인 원인은 한전에 있지만 기업체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받고 나서 보상 소송하겠다라고 했던 회사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62개 업체에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울산석유화학단지 정전 사태도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발생 5일 전에 설치한 가스전원 개폐 장치 GIS가 시험 가동 중에 이상을 일으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 수입지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개폐기 분야가 좀 고장이. 하지만 한전 측은 여전히 보상에는 미온적입니다. 한전의 과실이 만약에 명백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달에 얼마 써갖고 전기가 얼마 된다. 그러면은 전기를 저희가 공급 못한 시간 빨리 해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 측이 이례적으로 사고 직후부터 설비 이상을 인정한 게 전력 수급 부족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했던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업체들은 공장 정상화 이후 피해 규모를 집계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정책도 함께 씌워줬으면 고맙습니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SK는 대부분의 공정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효성 등 나머지 업체들은 다음 주가 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국가산업단지에서 모두 39건의 전력계통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울산산업단지는 10건으로 1년에 2차례꼴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아침 북구 아산로 양정 1교 위에서 차량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곳에서만 올 들어 벌써 3번째 연쇄 추돌 사고인데요. 왜 그런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앞뒤 범퍼가 부딪힌 채 줄지어 멈춰섰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사고 차량들이 도로를 막아서면서 도로는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주차장을 연상케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아침 8시 반.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갑자기 차가 줄줄이 가다 쭉 섞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곳은 지난달 9일에도 6중 추돌 사고가, 9월 23일에는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 양정교에서는 올 들어서만 벌써 3차례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유독 이곳에서만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도로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천 위에 건설된 양정교는 이어진 도로보다 높아 뒤에 있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앞 차량을 보기 힘들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뒤쪽 운전자는 이를 볼 수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경사가 져 있으니까 저기서 넘으면서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이 사고 나는 걸 못 보니까. 특히 최근 3차례 추돌 사고 모두 출퇴근길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놓고 울산시 교육청과 울주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외고 입지 선정 당시 국제고는 울주군에 설립하기로 했다. 아니다. 양쪽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의 국제고 설립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울주군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2008년 울산 외고 입지 선정 당시 울산시 교육청이 공모 지역 중 한 곳에는 외국어고를, 미선정 지역에는 사립국제고를 추진해 지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외고에 이어 스포츠 과학고 신설, 여기에다 국제고까지 북구에 추진하는 건 특목고 쏠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국제고의 북구지역 설립 요청을 처리하고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울주군과 함께 울주지역 유치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외고 입지 선정 때 울주군이 지원 대상을 외고에만 한정했던 만큼 국제고 입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립인 국제고는 설립 주체가 민간인 만큼 후보지로 강동 산하지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은 공립으로 하고 국제고는 사립으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공문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립 설립자 이견을 반영할 따름이지. 울산시 교육청은 울주군도 민간 업체와 함께 국제고 유치에 나서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북구의 국제고 우선 검토 입장을 유지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조성될 북구 강동권에 3조 원 규모의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단일 관광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투자 유치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산하지구와 관광지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첨단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북구 강동에 투자를 검토하는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착공됐고 기반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3조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인 만큼 투자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업 성공의 열쇠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울산시가 마련한 대규모 투자 설명회. 이 자리에는 유명 호텔 체인과
국내 대표적인 관광업체, 일군 건설업체, 연기금 등 39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입지가 되어 있고 울산시의 그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서는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단점으로 좀. 강동권 내에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20여 개. 관광 레저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고래 센트럴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등 하나같이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핵심 시설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울산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신다면 우리 강동권은 여러분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KTX 역세권, 혁신도시와 함께 울산 성장을 위한 3대 동력으로 꼽히는 강동권 개발이 투자자 유치로 날개를 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자동차 도시 울산의 외제차 등록률이 처음으로 1%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미국과의 FTA가 잇따라 발효되면 외제차 점유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신의 한 외제차 매장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모델은 6,620만 원부터 시작해 국산 대형차보다도 쌉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고정 고객에서 30, 40대와 주부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찾으면서 판매 신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메이커에서 만드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6천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는 모델이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울산에서도 미국과 독일 등 외제차 매장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폭스바겐 등 유럽의 준전용차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가격 평준화 등으로 지난 10월 말 울산 지역 외제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7년 1,700여 대였던 외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연말에 3,600여 대, 올해는 한 달에 100대씩 늘어나 이제는 4,656대로 100대 중 한 대꼴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울산 지역의 외제차 점유율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어젯밤 9시쯤 중구 태화동 심리대밭에서 불이 나 대나무밭 일부가 불에 탄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에 탄 휴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불을 냈거나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울산 시민들은 자동차세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이미 3차례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미 단속된 장소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12 신고 출동률은 증가한 반면에 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112 신고 11만 7,800여 건 가운데 11만 4,300건을 출동해서 출동률은 지난해보다 6.1% 높아진 96.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찰청의 112 신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울산경찰청이 8위를 차지해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1시간씩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1년 전보다 10% 이상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하고 5개 네온사인 조명의 경우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반드시 소등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